GPT 3.5 좀 출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괜찮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에다 쓰지 하다가 뭐야, 프로그래밍도 언어네, 코드를 잘 만들어내는 거를 발견을 하고 막 열심히 뜯어 고치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더브 미래 매출의 거의 한 반이 기더브 코파일럿에 나올 거라는 말을 해요. 기더브 가져왔을 때 이걸로 뭘로 돈 벌 거냐, 이렇게 볼 줄은 아무도 몰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문어발이잖아요. AI 관련해서 일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신경이 분산되다 보면 이렇게 작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은 묵묵히 뒤에서 천천히 쫓아가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이 서치 GPT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로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퍼플렉시티가 딱 서치 GPT 같은 걸 하는 건데 가입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한국어 지원도 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가서 많이 쓰긴 하는데 구글에 물어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챗GPT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구글 가가지고 꿀이 왜 몸에 좋아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문서도 좋은 걸 찾아주겠죠. 근데 그걸 언제 가서 다 읽을 거예요, 또 영어를. 그러니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들만 나올 거고 지식인 이런 것만 나올 거고 좀 한계가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꿀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꿀에 대한 문서는 영어로 된 게 95%일 거고 한글로 된 건 한 1%일 텐데, 심지어 중국어나 일본어 중에서 좋은 게 있을 그렇죠,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산 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중국 문서일 텐데. 근데 챗GPT 가서 물어보면 얘가 인터넷 정보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영어로 된 꿀에 대한 문서, 중국어로 대한 꿀에 대한 문서를 합쳐서 잘 정리해서 알려주면서 심지어 그걸 한글로도 바꿔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로 물어봤을 때는 사실 챗GPT가 네이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여쭤보면은 나는 한국어는 네이버로 하고 영어는 구글로 해. 보통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두 개 언어만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챗GPT 한 곳에서 서치GPT로 물어보면은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렇죠. 퍼플렉시티는 진짜 한국어 지원을 잘해요. 네. 예, 근데 그거 써보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한국어로 검색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 결과를 찾아볼 때 되게 유용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미국 뉴스들을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서치GPT에서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퍼플렉시티와 서치GPT가 직접적인 지금 경쟁 관계죠. 그렇네요. 웃기네요. 퍼플렉시티는 오픈 AI의 모델들을 끌어와서 또 쓰잖아요. 네. 제일 많이 쓰시는 모델이 아마 GPT-4o 아니면 클로드 3.5일 텐데 또 경쟁 관계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판이 좀 그렇습니다. 다 이제 경쟁이자 협력이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는 순간 굉장히 구글한테도 영향이 갈 거고, 뭐 퍼플렉시티도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을 거고, 전 세계 약간 검색 시장에도 요동이 일어날 수 있고,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뉴스 포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오바를 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오픈 AI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유료 모델에, 거기에 API 모델에 이런 광고 컨텐츠 모델까지 이렇게 확장하면서 미래가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플렉시티가 뉴스 포털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이 컨텐츠를 거기 가서 계속 소모를 하면 그 컨텐츠를 사실 큐레이션 해주고 골라주고 거기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능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 뭔가를 하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일이 없어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그런 걸 많이 해요. 이제 사람들이 AI 시대에 제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루에 2시간을 챗GPT를 쓰라고. 무조건. 네. 그냥 붙잡고 할 일이 없어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말 타던 시절에 자동차가 나왔는데 조금 불편하죠. 이렇게 혼자 타는 것도 아니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여튼간 뭔가 다르잖아요. 사람들 무시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됐겠어요? 말을 잘 타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망했겠죠. 말을 못하면 자동차를 몰았을 텐데. 그런 것처럼 챗GPT가 없어도 잘 쓰던 사람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챗GPT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 업무의 1시간, 개인 일의 1시간 쓰라고 하거든요. 네. 예, 이럴 때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저는 혼자서 일하다 심심하면, 야 심심해, 비 오는데 농담 하나 해줘. 그리고 나서 야 영어로 그거 다시 말해봐. 야 그거 해석해봐. 비슷한 유머 하나 만들어보자. 이 유머는 어때? 네. 놀아요 그렇게. 심심하니까. 심심할 때. 네, 바쁠 때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챗GPT가 지금은 딱 가서 한 줄만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챗GPT가 제가 일주일 동안 검색했던 걸 바탕으로 야 이런 뉴스 나왔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네가 이런 거 물어봤었지. 최근에 그런 관련된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상상하면 약간 소름이 돋죠. 최소 스마트폰에 푸시라도 주면은 그렇죠. 네. 비가 오는데 우산은 챙겼니? 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네. 관련된 것들을 더 찾아서 저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네 주위에 우산 사는 데는 여기가 있어. 네네네. 약간 소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주변에 가까운 짜장면 집이 어디야? 거기는 먹을만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쯤 후에 저런데 식당 하나 더 생겼어. 괜찮다고 해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 느낌으로 가면은 어딜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막 경고 푸시가 와서 여기야 여기 네 오른쪽에 그 짜장면 집이야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모델이 C인 거죠. 네. 생각해보면 방금 말한 게 챗GPT가 물어본 거에 대답한다, 물어본 거에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한다, 거기서 안 물어봐도 대답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래가 재밌어지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지금 하나하나 기술을 쌓아가고 있네요. 네네. 우리의 습관을 또 거기에 맞춰야 거기에 빨리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저희가 상상의 나를 펼친 것 같은데 GPT-4o 미니가 나오면서 굉장히 싸졌다고 하는 게 원래는 다들 온디바이스 AI에 쓰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뭐 경량 모델은 네. 무조건 온디바이스 AI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싼 모델이 반드시 그냥 온디바이스 AI만이 아니라 원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이게 온디바이스 AI는 프라이버시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느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 AI도 중요하죠. 두 개 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AI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 AI에서도 말씀하신 싸고 좋은 모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GPT-4 미니를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자세히 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아마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네. 아마존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 그냥 무난해요. 이 아마존의 안에 보면 클라우드 사업은 계속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AI 쪽 API도 계속 잘하고 있고 거기서 최근 발표들을 보면 자기네 자체 모델이 타이탄이라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존 타이탄이라는 자체 LLM 모델이 있고 또 이제 클로드 3를 갖다 넣었는데 클로드 3에도 제일 싼 버전이 있어요. 하이쿠라고. 그래서 클로드 3 하이쿠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0만 개 인풋 토큰에 0.25불, 100만 개 아웃풋 토큰에 1.25불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싸게 아마존 타이탄은 당연히 그보다 좀 싸야 되겠죠. 자기네들 거니까 조금 후질 것 같기도 하고 그게 0.2 정도 받았거든요. 100만 개. 그래서 제일 싼 클라우드 3 하이쿠가 0.25인데 아마존 타이탄은 0.2.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싸. 괜찮아. 그런데 GPT-4 미니가 100만 개에 0.15. 우리 타이탄보다 더 싸.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도 있으시다만 클로드 3가 싸게 아마존에서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은 클로드 3를 갖다가 API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타이탄도 공급하는데 이건 더 쌌는데 어떻게 보면 GPT는 더 싸고 좋은 거를 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아마존이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죠. 분위기 보고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최근에 라마 3.1이 나왔는데 라마 3.1도 아마존은 바로 갖다 도입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멀티 API예요. 우린 지원하는 거 다 할 거야. GPT하고도 협력만 되면 갖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GPT는 애저에서만 나가니까 못하긴 하지만 다 갖다 넣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래야 위에서 골라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미 아마존은 베드락이라는 API 위에 이제 셋이 있어서 그걸 쓰면 이제 클로드도 부를 수 있고 타이탄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용자는 개발자인 거죠. 그렇죠. 개발자가 API를 불렀을 때 되게 쉽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 베드락을 쓰면 밑에 어떤 LLM 다 써볼 수 있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타이탄이 좀 더 싸.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로 다 몰려올 거고 결국 이제 아마존은 나중에 모든 서비스가 AWS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락인도 하고 사실 돈도 벌 수 있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자체 하드웨어,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추론을 위한 인퍼런시야, 학습을 위한 트레이니움 이런 걸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플의 수직 통화처럼 아마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위에 AI 하드웨어의 모델에 싸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한테 별로 홍보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조용히 뒤에서. 뒤에서. 게다가 성능은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또 오픈소스 이제 라마 같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또 쫓아가요. 우리는 1등 할 필요 없다. 1등 우리 편. 그리고 어차피 애플이 말하자면 디바이스 쪽에서 뭘 해도 아이폰 쓰겠지라고 하면 아마존은 뭘 해도 AWS 쓰겠지. 양쪽 끝에서
꼭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이쪽에서 에러나고 이래갖고 본인 탓들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다들 갈아타려고 했던 사람들도 움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계속 아마존 써야 되나? 이럴 것 같기도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잘하고 있는.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사고가 난 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이제 문어발이잖아요. 최근에 AI 관련해서 뭔가 일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분산되다 보면 이렇게 작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많은 걸 하다가 미처 못 챙기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마존은 좀 묵묵히 뒤에서 지금 천천히 쫓아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는 1등을 하려고 오픈 AI하고 같이 1등 하려고 막 달리는 입장이라면 아마존은 뒤에서 좀 야금야금 먹는 그런 곰 같은 약간 호랑이와 곰 같은 그런 느낌이라 호랑이는 약간 사고를 쳤지만 곰은 좀 조용히 가서 장기적으로는 곰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저를 만들어서 이끌었던 분이 나델라시잖아요. 그분이 기회다라고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AI가 나온 지금이 드디어 AWS를 우리가 이길 기회다. 그것 때문에 좀 더 드라이브를 세게 거시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전략이 3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저가 LLM API 부르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고 코파일럿 플러스 PC로 우리가 디바이스로 애플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우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엄청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겠다. 뭐 사실 이건 경쟁이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 3개를 다 1등하는 건 신일이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자연스럽게 지금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보면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해요. 아까 아마존이 무난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무난한데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AI 하드웨어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봐도 많은 하드웨어를 사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메타랑 거의 똑같이 네.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무난한데 도리어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방금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벌겠다고 했는데 그건 도리어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 때문에 시청하는 것도 있고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좀 주춤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 소비자들이 다가가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막 필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AI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AI가 좀 더 좋아지고 빨라져야 제 주변에서 바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이건 시간을 주면 해결될 문제라 자연스럽게 되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더더욱 애플이 어쨌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야심차게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 나와서 사람들이 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또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코파일럿 플러스 PC나 온디바이스 앤드로이드나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와 속도를 맞추자. 옛날에는 둘 다 이제 이겨보려고 발표하고 막 달렸는데 네. 어차피 1등 하긴 걸린 것 같고 애플이 나오는 순간 이제 깨갱했으니까 네. 일단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를 보자.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애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춤하고 어쨌든 GPT-4 미니는 나오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계속하고 도리어 어플리케이션 자기네들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데 좀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MS365 코파일럿은 출시는 되고 그다음에 좋은 성능이라고는 하는데 가격도 있고 주위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요거는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일단 사용자들이 데이터들을 올린 다음에 더 확실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은데라는 인식을 가질까봐 막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지 않은데 반대로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기터브 코파일럿 있잖아요. 그건 엄청 밀더라고요. 그거는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이제 시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기더브 코파일럿을 보면 기더브 코파일럿이 벌써 거의 한 8만 개 정도의 이제 회사에서 쓰고 있고 엄청난 거죠. 8만 개면 개발자는 거의 뭐 한 150만 명 이상.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근데 전 세계 개발자는 대충 한 2,000만에서 뭐 한 2,500만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10분의 1 가까우게 벌써 쓰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많이 100만 명이면은 진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5% 정도가 쓴다고 하면 많이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매출이 더 놀라운 건데 지금 기더브가 대충 올해 매출이 한 2 빌리언 정도. 20억 달러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한 2조 6천억 뭐 이 정도. 그렇죠. 2조 8천억 정도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대략 숫자가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지만 한 20% 정도는 이게 기더브 코파일럿 매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잡아도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엄청난 거죠.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거의 맨 처음 GPT 3.5 좀 출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가져다가 써보면서 이거 괜찮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에다 쓰지 하다가 결국 이게 언어를 잘하는데 뭐야 프로그래밍도 언어네. 근데 생각해보시면 한국어보다 영어보다 자바가 더 쉬운 언어예요.
그렇잖아요. 문법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뭔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코드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쉬워요. 뭔가 분명할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래서 네. 코드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을 하고 바로 이제 기더브가 몇 년 전부터 이 GPT 3.5 엔진을 가져다가 막 열심히 뜯어 고치고 오픈AI랑 협력하고 해서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해 온 그리고 사례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1년에 지금 예상치로는 대충 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캐시카이가 돼서 지금은 기더브 미래 매출의 거의 한 반이 이제 기더브 코파일럿에 나올 거라는 말을 해요.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살 때는 저걸로 뭘로 돈 벌 거냐. 근데 링크드인의 채용 네. 같은 걸로 요즘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기더브 가져왔을 때 이걸로 뭘로 돈 벌 거냐. 기더브 코파일럿 가지고 이렇게 벌 줄은 아무도 몰랐죠. 기더브 인수했을 때 다들 우려했던 게 기더브 유료화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잘 돌아가고 있던 커뮤니티 괜히 쟤네가 갖고 가서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걸 안 건드리고 부수적으로 또 버는군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지만 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이렇게 터지고 기더브가 이렇게 터지고 LLM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문어발이라 뭐가 터져도 거기 걸려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말하지 않는 비즈니스 쪽, 엔터프라이즈 쪽도 뭐가 많아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숫자를 좀 더 봐보면 몇 년 전 숫자긴 하는데 대충 한 70조 정도의 매출을 마이크로소프트 365 가지고 낸다고 해요. 사용자는 무려 3억 5천만. 근데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면 3억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예전처럼 패키지 하나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돈 내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억 5천만 명이 1년에 70조씩을 내고 있으니까 앉아서 돈은 버는 거죠. 구글이 전 세계 광고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250조 버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만히 앉아서 70조를 매년 이렇게 따박따박. 그리고 여기는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그렇죠. 한번 쓰면은. 저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조금 요금제가 모자라갖고 제가 따로 또 쓰고 있는데 한 번 시작하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이거. 네,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이런 생산성 솔루션에 쓰는 비용의 한 10% 정도를 사람들이 더 지불하게 될 것이다. AI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0조를 내고 있었다면 최소 7조 정도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365 코파일럿 때문에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 10% 올라갈 거라는데 기더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볼 때는 10%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요금 체계를 봐도 한국 같은 경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스탠다드라고 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에 익스체인지 서버까지 그리고 팀스하고 원드라이브 다 포함해서 16,900원이에요. 한 달에. 근데 그거를 위한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45,000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데요. 2배 반 크네요. 2배 반, 그죠. 물론 더 놀라운 건 아직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기능이 많지도 않은데 이만큼 받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를 싸게 가지 않겠어. 이거는 비싸도 좋은 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금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노력을 하지 이거를 내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듣다 보니까요. 예전에 사스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에서 갑자기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중에 코파일럿 기능이 너무 좋아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알아서 그냥 공짜로 다 써. 코파일럿은 대신에 돈 받을게.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까 AWS를 쓰면서 이제 LLM API 쓰려면 딴 거 못 쓰고 이제 타이탄 써야 돼라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너무 많이 깔려서 그걸 쓰기 시작하고 거기서 AI 쓰고 싶으면 돈 내.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사람들은 코가 깨는 상황이 되죠. 돈 내는 사람들은 AI끼리 대화해갖고 다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하나를 써야 되고 넌 아직도 네가 쓰고 있냐 이렇게 되면은 다 돈 내고 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기더브에 관련된 이야기긴 합니다만 보통 AI를 쓰면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 50%쯤 생산성이 향상된대요. 1.5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일을 못하던 사람들은 2배 정도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메일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은 자기가 착착착착 다 할 거예요. 답장 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쓰고 고르고 깜빡 잊고 답장 안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안 보낸 거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거를 10,000원 주고 저희가 공급받아서 주지만 AI를 30,000원 주고 붙이면 어차피 이 직원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5만 원이 문제인가요? 그쵸. 2배 향상되는. 5만 원 줘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된다면 10만 원이라도 사줘야죠. 당연히. 뭐 직원한테 배달을 하라고 일을 시켜놓고 차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정확히 나올 거예요. 심지어 이메일 솔루션을 쓰면 일주일에 한 사람당 평균 5시간이 줄어듭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바잉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경쟁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큰일을 하고 계시군요. 안 될 거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를 직접 해보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정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나중에 70조를 벌고 있는 마이크로 365 위에 이 AI 기능이 올라갔을 때 파급 효과는 그게 3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전도유망한 분야군요, 이쪽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마존도 LLM API의 결국 왕이 될 거니까 계속 유망한 거고 이 생성 AI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잠깐 주춤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 365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오픈 AI는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 아마존 좋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겁니까? 이런 365로 70조를 벌고 있는데 이제 AI로 더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유망하죠. 얘도 괜찮다. 네. 괜찮다. 결국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AI, LLM이 이렇게 달려오는 거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인한테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거인이 되던가 아니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되는데 거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얘들은 1년에 몇십 조씩 쏟아받고 있는데 힘들고 또 거인은 도망가면 결국 밟혀 죽여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는 건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는 GPT-4 미니가 없었어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했죠. 하지만 GPT-4 미니가 나오니까 순식간에 비용 문제 해결되면서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GPT-5, 5가 나오면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거는 이 회사들이 결국 다 생성 AI가 점점 더 좋아질 텐데 미래가 AI로 돌아갔을 때 이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냐? 그러면은 더 API 많이 부를 거니까 아마존은 잘 나갈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AI로 강해질 거니까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AI가 좋아졌을 때 이 회사들의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회사 정도는 지금 주가는 꽤 좋지는 않으나 괜찮은 편이다. 미래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